첫 번째 문제는 13페이지 1번이고 기본적인 지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고 a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 6제곱은 a 12제곱 맞나? 그래서 이제 제곱에 대한 기본 개념을 묻는 거잖아, 그지? a 제곱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A 두 번 곱해져 있다, 그지? 그럼 a가 한 번 곱해져 있고 두 번 곱해져 있고 6번 곱해져 있는 친구를 내가 곱하겠다. 그럼 a가 토탈 몇 번 곱해져 있는 거? 풀 때도 이렇게 적어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 4제곱을 3번 곱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이너스는 3번 곱해지면 그대로 마이너스고, 그지? 그러면 애시당초 여기서부터 이미 틀렸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a의 12승 이 4번 곱해진 거를 3번 곱해주면 토탈 12번 곱해지지, 그지? a제곱 b세제곱의 4제곱 마찬가지. 그래서 뭐 너네 중학교 때 처음 거듭제곱 배울 때 뭐라고 보통 많이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냐면 곱하기 나누기는 지수끼리 더하기 빼기를 하고, 그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괄호에서 또 거듭제곱 돼 있으면은 곱하라 그러지, 그지? 얘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틀렸지? a의 8제곱에 b의 12제곱 이렇게 되겠지? 4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짝수제곱이면 플러스 되는 건 맞는데 근데 a 세제곱에 4제곱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a 12제곱 분의 2의 4제곱은 16이 맞지, 그지? 또 마찬가지. 뭐 뒤에 거부터 먼저 정리하는 게 좋지, 그지? 그래서 a 7제곱 나누기 a의 12제곱이고 뭐 단순하게 지수끼리 빼기라고 접근을 해도 좋기는 한데 선생님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본적인 거에 충실하자.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꿀 수 있고 너네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약분이라는 거 쓰지, 그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지수의 기본적인 4번 64의 세제곱근인 것은 근데 뭐 제곱근 세제곱근 할 때 단순하게 이제 애들이 뭐 루트 씌운다든지 그냥 세제곱근 기호 씌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누구누구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면 x 세제곱은 64 이런 식으로 두고 방정식으로 원래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그지? x 세제곱 마이너스 64는 0 이렇게 되고 64는 4의 세제곱이지, 그지?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은 0이다 해서 인수분해로 푸는 거지, 그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은 제로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여기 이제 요렇게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이다 로 접근이 되는 거지, 방정식 자체가. x-4는 제로다 해서 x가 4 이렇게 실근 하나 나오고, 그지? 그 다음 이쪽에서도 근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뭐 뒤에 거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야 된다? 근의 공식 써야 된다.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기억나나요? 네,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얼마야? 50 40 48이가 그지? 뭐 굳이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여기서 루트 마이너스 48이니까
루트 4 곱하기 마이너스 12 맞나? 한 개 더 빼낼 수 있겠네. 그럼 4 한 개 더 빠져나오면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겠다, 그지? 그럼 4는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 제곱이니까 나와서 그냥 4 되고 4 루트 3 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약분까지 다 해주면 약분도 더하기 빼기니까 따로 해줘야 되겠지. 이게 뭐 굳이 얘기하면 마이너스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4 루트 3i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런 식으로 꺼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5개 중에 맞는 거는 3번이지. 3번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에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곱권 개수, 실근인 것의 개수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A의 표현을 뭐라고 하지? A의 n제곱근이라고 하지? A의 n제곱근 얘기를 할 때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가 있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근이 2개, 양수의 홀수 제곱근은 실근이 1개,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고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1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 뭐 중간에 뭐 0까지 넣어도 상관없고 그지? 이런 것까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거듭제곱 계산하는 파트 이제 8번이고 세제곱근 18 곱하기 세제곱근 12는 6 맞냐?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푸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학교에서 뭐 많이 쓰는 방법은 세제곱근이 똑같으면 안에 거 곱해서 뭐 꺼내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나중에 조금 고급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분수지수 써주시는 거 좀 연습하시면 좋겠지. 그 다음 이것도 막무가내로 곱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세제곱근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 자체를 인수분해를 먼저 해서 적어서 계산을 하시는 게 좀 편하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나중에는 그냥 딱 봐도 3개짜리 날리고 3개짜리 날리고가 된다. 세제곱근 똑같으니까 얘네끼리 곱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세제곱 다 날리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번 같은 경우도 얘가 똑같으니까 그지? 아싸리 전체의 이런 식으로 봐주셔도 상관없겠다. 그래서 바로 옆번에도 상관없지. 38을 32가 이제 2의 5제곱에 5분의 1제곱 이렇게 되니까 계산은 자꾸 해야 연습이 되겠죠.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이런 거 계산할 때 분수 제곱근에 좀 익숙해져 있으면 조금 편리하다. 물론 뭐 루트 자체를 또 정리를 해도 상관은 없어. 상관없는데. 그럼 너네가 이제 곱하기 위치 똑같을 때 지수끼리 더하라고 돼 있잖아, 그지? 이렇게 통분해서
이거를 뭐 굳이 적자면은 6제곱근 2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이거 마찬가지. 64 자체가 이거는 이제 제곱 만들 때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게 조금 편하기는 해요. 8 자체가 2의 세제곱이니까 이런 사고 회로를 가지시면 조금 계산이 빠르다. 어쨌든 이게 6제곱이지. 그럼 얘를 2의 6제곱에 3분의 1제곱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봐주시는 게 이제 편하고 빠르다. 9분의 6제곱 약분하면은 3분의 2제곱. 굳이 정리하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되겠지. 이런 제곱을 4라고 적어도 상관없어. 나중에 앞에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3의 2분의 1승 분의 1이잖아. 근데 역수가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었지? 마이너스 제곱이라고 계산했었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빼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게 결국 나누기 루트 3이랑 똑같은 말이라서 나누기 때는 빼기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지? 마찬가지 동분하셔서 마이너스 6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약분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연습하시는 파트가 여기지. 이게 다 찌그러지네 이렇게. 아이고. 그 다음이 21페이지. 21페이지. 좀 기억이 나는 거 같나? 다음 수 중에서 세 번째로 푸는 것은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중에서 본인이 뭔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뭐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밑을 통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수를 통일하는 방법이 있고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뭐 밑을 통일을 하자면은 사실 3이랑 4분의 1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일하기가 조금 껄껄기는 하지. 근데 또 지수를 통일을 하자니까 6제곱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어쨌든 얘도 제곱을 하고 얘는 세제곱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둘 다 껄끄럽게는 사실 뭐 크게 차이는 없어. 크게 차이는 없어서 선생님은 지수를 통일을 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 같은 경우는 일반 음수죠. 사실 여기서 지금 음수 나오는 친구가 얘랑 얘밖에 없거든. 맞지? 그러면 어쨌든 양수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왜냐면 마이너스에 어쨌든 마이너스든 말든 세제곱이잖아. 이게 그대로 마이너스 나올 거고 이게 마이너스 나올 거라서 세 번째로 큰 것은 했을 때 사실상 얘랑 얘는 빠지겠지.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얘도 내가 제곱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1승의 제곱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3의 마이너스 1승은 3분의 1이지.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 얘도 내가 굳이 제곱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 그래서 지수를 바꿔주는 게 조금 껄끄럽거든.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보셔야 마이너스 1승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9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이게 똑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얘를 누구의 제곱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인이 마이너스 1이잖아. 얘랑 똑같이 4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이러면 똑같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그럼 이 뒤집어지고 제곱이니까 16의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그지? 마찬가지. 이 심지어 영승 맞지? 모든 수의 영승 1이지. 얘는 그냥 1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 얘는 근데 사실 더 복잡해지지. 그래서 원래는 이걸 다 하고 싶으면 6제곱으로 바꿔줘야 돼.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수 두 개는 어차피 날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고 똑같은 제곱일 때 밑이 제일 큰 친구가 제일 크겠지.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가 되겠다. 문제 두 개는 음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밑을 통일을 해주셔도 방법은 동일하다. 근데 이제 밑을 통일하면 3인 밑이 3인 친구랑 4인 친구랑 또 비교를 따로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 한정에서는 지수를 맞추는 게 좀 편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5번. 이제 5번 같은 문제 풀기 시작할 때 중학교 때랑은 다르게 분수 지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좀 편하다는 거지. 앞에 거 먼저 정리를 하자면은 전체 괄호의 3분의 1이고 앞에 거는 그냥 2고요. 곱하기 뒤에 거는 2의 4분의 5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지? 이렇게 해서 얘를 역시나 2의 1 더하기 4분의 5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통분하면은 4분의 4 더하기 4분의 5기 때문에 2의 4분의 9제곱의 3분의 1제곱 제곱분해서 2의 4분의 3제곱이 나오죠. 아니 얘기야. 그럼 얘는 2의 6분의 k제곱이겠지. 얘네들 같다는 얘기야. 그럼 위치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같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넘어가면 4분의 18 분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뒷페이지 9번. 이 파트는 거의 이제 지수 계산이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을 해주시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루트 7 플러스 2 나누기 5 루트 2의 3루트 2 곱하기 5 3 마이너스 루트 7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누기를 빼기라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승. 왜냐면 이제 나누기 5 이러면 결국 곱하기 5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하기 마이너스 1승이다 라는 걸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식이 복잡해졌을 때 좀 풀기가 편하죠. 그래서 일단은 다른 친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친구 괄호부터 먼저 풀어주면 곱해지지, 그지? 그래서 루트 2 루트 2 곱하면 그냥 2지, 그지? 곱하기 3이니까 6제곱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친구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6제곱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위치를 다 통일시켰고 다 곱하기로 바뀌었으니까 지수들끼리 이제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0 나가고 5 마이너스 6이니까 5에 마이너스 1승 해서 5분의 1승 이렇게 나오겠지.
더하기 빼기를 조금 편안하게 하려면은 어쨌든 내가 나름대로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규칙에 맞춰서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다. 눈에 보이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또 헷갈릴 수도 있겠다. 2의 6제곱이 A다 라고 했을 때 4의 7제곱을 A를 사용해서 나타내세요. 이런 케이스는 다 똑같은 거 없는 거죠. 이 친구를 A의 6분의 1제곱으로 봐라. 그지? 똑같이 지수를 양변에 6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지. 보면은 이 친구를 2의 제곱의 7제곱이기 때문에 2의 14제곱이 되지. 여기다가 2 대신에 이 친구를 넣어주시면 되겠다. 역시나 약분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굳이 얘기하자면 세제곱근 A의 7제곱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좀 풀 때 좀 너무 정신없으면은 치환을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풀 때 너무 정신없다. 저 다 적기도 너무 귀찮고 너무 정신없다. 라고 얘기하면 치환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시면 사실 두 종류밖에 없거든. 4의 2분의 1제곱이랑 4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두 개밖에 없어. 나는 얘를 A로 두고 얘를 B라고 둘래. 물론 A분의 1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 식의 한정에서는 B라고 둬도 별로 그렇게 풀이 자체가 귀찮아지진 않아. 간단한 문제라. 나중에 되면은 얘가 결국 마이너스 승이라는 얘기는 역수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얘를 A분의 1로 둬야 되는 문제도 나와요. 얘는 굳이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 얘는 합차지, 그지? 얘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그냥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지? 그러고 나면 이렇게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이거 날라가서. 그리고 나서 원상복구를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얘는 그냥 4고 얘는 약분 되겠지? 계산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그런 건 없어가지고. 숙제를 조금 빠릿빠릿하게 해오시면 거기에 채점하면서 뭐 호초한테 자꾸 틀리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모르겠다고 별표친 문제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기를 할 수 있어요. x가 0보다 크고 그다음에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4일 때 요거 같은 경우는 뭘 요구하는 거냐면 x 2분의 1을 a라 두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b라고 뒀을 때 x를 a의 제곱이고 x 마이너스 1승을 b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 얘가 a 마이너스 b면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그래서 얘를 a-b의 제곱 플러스 2ab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요거를 풀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요 곱셈 공식 활용을 또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보시면 요거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만큼 더 해주면 얘가 나오죠, 그치? 이것도 그냥 보기 편하게 생기면 치환해줬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진행이 돼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굳이 치환 안 하고 그냥 구하거든. 굳이 치환. 그래서 내가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고 2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기 때문에 사실 이 약분돼서 날아갈 거거든. 이들아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거야. 그냥 곱셈 공식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문제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친구 AX승과 A-X승을 둘 다 살리는 문제가 있고 둘 중에 하나를 날려주는 문제가 있어. 얘는 날려주는 문제고 그거를 판단하는 게 우리가 이 문제에서 만약에 요거를 가르쳐줬다 혹은 이걸 가르쳐줬다 이러면 얘네들을 다 살려야 되는 문제야. 근데 얘는 이거 하나밖에 안 가르쳐줬지. 날려주는 거지. 어떻게 날려줘? 아래 위로 A의 X승을 곱해줘라. 여기도 A의 X승을 곱해주고 분수의 기본 개념에 이거해서 아래 위로 똑같은 수를 곱해줘도 분수가 변하지 않지. 똑같은 수를 나눠줘서 변하지 않는다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약분의 원리잖아. 그지? 천분의 원리도 곱해주는 거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얘랑 얘랑 곱하면 약분돼서 날아가서 1이 나올 거고, 그지? 얘랑 얘랑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역시나 이런 식으로 얘를 써먹을 수 있게 나온다. 그치? 아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베이직생이라서 내용이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니? (26번) 이것도 뭐 실제로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나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딱 봐도 x분의 1과 y분의 1을 만들어란 얘기야.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하게 이 친구를 보고 양변에 x를 나누어 주면은 요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마찬가지 이 친구를 보고 양변에 y를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지수끼리 이렇게 더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곱해줬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곱해줘야 지수끼리 더하게 되지, 그지? 여기서 만들기로 얘가 2고 얘가 3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2 곱하기 3이 얼마인데? 6이거든. 얘가 얘더라. 그래서 얘가 얼마더라? 2이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문제가 뭘 주어졌고 뭘 구해야 되는지를 보고 구해야 되는 걸 맞춰서 바꿔주는 그런 이제 개념이 필요한 문제지.
대소관계. 그럼 아까 첫 번째 나왔던 대소관계랑 동일한데 항상 대소관계 비교를 할 때는 지수를 맞춰주든지 밑을 맞춰주든지 해라. 얘 같은 경우도 지수를 맞춰주는 게 좀 편하지. 그래서 지수를 맞춰주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일단 보기 좋게 먼저 정리를 하고 얘네를 기준으로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분의 1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통분 하시는 게 편하죠. 그래서 12분의 5 통분을 하겠다. 그러면 12분의 6승이고 12분의 3제곱이고 12분의 제곱이지 그지? 그리고 나서 얘를 넣어주는 거야. 2의 6제곱에 12분의 1 3의 세제곱에 12분의 1 7의 제곱에 12분의 1 이렇게 가져가는 얘기지. 얘 같은 경우는 64의 12분의 1제곱 27의 12분의 1제곱 49의 12분의 1제곱 이렇게 지수를 맞춰줬다. 그래서 지수를 맞춰주면은 밑이 제일 큰 애가 제일 큰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가 되겠다. 물론 지수가 음수면은 밑이 작을수록 큰 놈이 되는 거고 지수가 음수면은 분수, 역수가 되니까 그지?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가 크고 그 다음에 크게. 자 이렇게 일괄을 간단하게 비스텝 첫 번째 문제만 풀어봤는데 뭐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네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아씨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럼 A 스텝부터 다시 풀어보고 그지? 그리고 B 스텝을 풀고 B 스텝도 선생님이 했듯이 맨 위에 첫 번째 문제부터 그지? 선생님 각 유형별로 첫 번째 문제들 다 풀어줬지 그지? 그래서 그게 다 이해가 되면 또 유형별로 두 번째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또 너네가 별표 쳤다가 모르는 게 있다 게 아니면 선생님은 또 바로 B파트 로그 또 첫 번째 문제들 풀이 들어갈 거니까 또 하다 보면은 선생님은 계속 진도 나갔는데 너는 했는데 없고 이렇게 되잖아.